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방역법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자가격리나 드라이브스루 검사, QR 체크인이 대부분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 윗동네 북한의 방역법은 어떨까요? 네, 총살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당시 이런 방침이 담긴 고지서가 중국 온라인에 나돌았는데 중국 당국은 문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부인했죠. 그러다가 9월 10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밀수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도 아니고 밀수의 목적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닌데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당한 것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21일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쯤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공무원 A씨가 실종됐습니다. 이에 오후 1시 50분쯤부터 선박 20척과 해경항공기 2대로 해상에서 정밀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20일 A씨가 포착됐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3시 4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A씨를 최초 발견했고 A씨는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채로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측에선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었는데요. 이후 선박과 부유물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A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22일 오후 9시 40분쯤 A씨에게 조준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는 오후 10시쯤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수습을 하지 못할 망정 불태워버린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 관련 조치는 무조건적인 사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당국은 실종자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을 식별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봤을 때 A씨가 잦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A씨의 월북 의도가 아닌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엄연히 위반한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내용에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경고방송, 이어서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다음으로 2차 경고사격, 마지막으로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북한군은 이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무런 경고 없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격 이후 남측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군이 23일 유엔 사령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 연락두절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9.19 합의문에는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모든 조항을 어기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의 대응에 쓴소리도 있습니다. A씨가 21일에 실종되고 22일 사살될 때까지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북측 해역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두 번째, 당시 정확한 위치 식별이 이뤄지지 못한 점. 세 번째, 북한의 만행을 예상하지 못한 점. 네 번째,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첩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가 바로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며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에서 A씨가 월북 의지가 있었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군이 받은 첩보를 통해서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첩보 자산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첩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군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한편 이번 사건은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이 됐는데요. 당시 사건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으로 간 민간인 박왕자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이었죠. 처음도 아닌 두 번이나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류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을 보란듯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과 달리 우리 대한민국군은 이와 매우 대조되는 대처를 했었습니다. 때는 2018년 한국군과 해경이 동해상에 표류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한 사건인데요. 통일부는 구조 후 한국 적십자 회장 명의로 북한 주민 및 사체 인도 관련 대북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시해 왔었습니다. 당시 구조된 북한 어선은 표류 중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한국군은 해군 함정을 투입해 밤 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구조된 주민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북한으로 인계했었죠. 이런 우리 군의 대처에 북한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반인류적인 대응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본인들이 불리할 때 보복 조치를 얘기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해오는 자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민간인을 공격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확실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하죠. 무엇보다 북한은 언제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이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도발해 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 발생 3일이나 지난 뒤 뒤늦게 김정은도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살, 시신 훼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 통지문에는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는 주장과 우리 국방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해명 요구 없이 억측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은 맞지만 끝까지 자신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 정보들을 깎아내리면서 억측하지 말라며 방귀 낀 놈이 성을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과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이번 사태와 같이 또다시 정신을 놓고 도발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즉 우리도 똑같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지금처럼 북한이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이번과 같은 반인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라도 북한을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북한의 태도에 대해 또 한국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